우선은 산업부는 사실은 주로 대기업이나 국가 산업 정책 전반 이런 걸 담당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좀 제외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K자 성장의 양극화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양극화가 온갖 영역에 다 있죠. 이 K자 성장의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나중에 중소기업부에다 물어볼까요? 그렇게 하시죠. 대통령님, 네. 산업부가 마치 중소기업을 같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 대책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새로운, 물론 이제 산업부가 그동안은 대기업들 그 큰 산업 중심을 했었는데 저희가 새로 저렇게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산업 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는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이 수요 기업, 우리가 이제 앵커 기업이라는 게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았는데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론칭을 하냐면 대기업이 필요한 수요 기술을 일단 이렇게 중소기업들에 제시를 하고 중소기업들은 그 기술을 개발하면 이 구매와 그걸 같이 해주는, 정부도 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려고 하고요. 이와 함께 우리 지금 이 소비재 부분의 많은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갑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남미 가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근데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마케팅이라든지 유통, 특히 R&D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코투라를 통해서 유통망을 같이 구축을 해 나가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규모가 크든 아니면 힘이 세든 이쪽에 강자 측하고 또 거기에 일부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들, 소위 소재 부품 장비, 네. 전후방 관련 기업들이 수평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소위 상생해야 이게 건전한 산업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때 우리 산업 구조가 힘센 대기업들에게 나머지가 거의 착취당하는 소위 원가 후려치기, 온갖 기술 탈취,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이게 수직적 관계. 이제 이런 게 일종의 한계였는데 이제는 이게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들 노력하겠지만 최근에 어떤 산업 영역에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0%를 넘는다, 엄청난 유사일에 아무도 상상 못한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8% 이렇게 표현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면 경영상이 아주 악화되면 그게 이제 관련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부담이 전가되잖아요. 좋을 때는 나누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안 나누고 나쁠 때 부담은 확실하게 같이 지고 이런 산업 경제 문화 이거에 대한 관심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거지를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을들의 단체 교섭 또는 단결권 단체 행동권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인정해가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어쨌든 대기업과 주요 국가 산업 정책을 산업부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중소기업 분야나 또 기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갖고 계시겠지만 좀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게 지속적인 성장이 또 모두의 공동 성장이 가능해요. 한쪽만 잘 자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총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제가
중소기업 담당 하다가 한때 지난번에 저 옆에서 같이 보고 드렸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산업부 장관님께도 사실 석화 관련해서 변경될 때도 보면 대기업의 구조조정 이야기는 관심 속에 있지만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정부가 있는 거냐. 그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기업의 구조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구조가 조정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벌어지는 문제. 또 기후부에는 지난번에 그 대기업들 이제 그 전기 자동차로 변경됐을 때 내연 관련된 자동차들의 중소기업들의 이제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안정자금 주는 형태의 구조라면 사실 지금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아까 산업부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꾸 정책 하나 만들어져서 지원 정책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부 안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기후부, 뭐 산업부 모두 모여서 같이 생태계를 만드는 그 공동의 과제들이 지금 이제 메가 프로젝트가 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구조 속에 부처들의 역할도 역시 협업 구조 속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서로 힘을 합쳐서 가도 사실 구조가 만들어질까 말까 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리께서 앞으로 총리의 업무 중에 하나니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지금 참여단하고 이제 일반 국민 여론 듣는 거는 산하 기관들 얘기를 잠깐 살펴본 다음에 한꺼번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는 누가 나오셨어요? 어디 계세요?